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애플과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애플에 대해서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그 루시드 얘기하느라고 그걸 못해가지고 그 구독자님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수율적인 부분들, 애플이 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다이 투 다이 스태킹이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 건지, 그리고 다른 회사 인텔도 사실은 이런 다이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울트라 퓨전에 대해서 이미 인텔은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술은 있는데 왜 양산이 안 됐는지, 사실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도 맞춰놨더라고요. 근데 왜 인텔이 못 파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애플 실리콘의 핵심은 울트라 퓨전입니다. 이거 이어 붙이는 거. 원래 구독자님 해준 질문은 뭐냐면, 이거를 한 방에 만드냐, 나중에 만들어서 붙이냐. 나중에 만들어서 붙입니다. 이 나중에 만들어서 붙이는 게 왜 대단하냐면요. 자, 웨이퍼가 이렇게 있죠. 실리콘 웨이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3000번의 스텝, 혹은 그 이상, 그리고 마스크 레이어는 한 100개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3000 스텝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걸 하면서 에러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일드가 떨어지는 요인 중 하나죠. 그래서 이걸 다 나중에 다이싱 해가지고 칩 하나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걸 패키징 해가지고 파는 건데, 여기에 이제 아무리 클린룸이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뭔 짓을 다 하더라도 공정 중에 제대로 공정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바깥에서 이물질이 이렇게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완전히 깨끗하게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파티클이 들어간다라든지 이렇게 딱 뭐가 앉게 되면요, 그 칩은 사실상 못 씁니다. 테스트는 해보겠지만, 살리려고 어떻게 해보겠지만, 여튼 잘못되면 요 칩은 못 씁니다. 그러니까 다이를 크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단가가 느는 이유가, 자, 이런 파티클들이나 문제가 되는 디펙이 여기 딱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두 개를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이걸 한 방에 만들어내면. 그래서 붙이는 기술이 일들을 올릴 수 있는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작게 만들면, 칩은 작으면 작을수록 일드가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많이 주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반도체를 만드는 디자이너 꿈은 사실 작게 만들고 다 이어붙이면 안 되나? 그 생각을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왜냐면 이 수율 문제 때문에. 칩 사이즈, 다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드가 필연적으로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만큼만 데미지를 먹어도 이걸 다 못 쓰게 되니까, 그러면 요 부분이라도 밑부분이라도 살려서 나중에 붙이면, 그래서 이게 엄청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수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거를 한 CPU를 인식하게 하는 기술이나 그런 것들은 앞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참 그것도 디자인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다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이어붙이는 거다.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드에 영향을 굉장히 준다. 그러니까 TSMC가 노드를, 선단 공정을 가져가면서 이 사이즈가 만약에 작게 만든다 그러면, 그러니까 앞선 더 노드가 수율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반도체 칩을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TSMC와 애플이 이런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면서도 서로 이게 거의 사실상 공생처럼 되는 게, 애플의 이런 뛰어난 가이드, 그러니까 TSMC가 어떤 공정적인 측면에서 막혔을 때 애플이 얼마든지 이거를 뚫어줄 수 있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사실 TSMC에 너무 의존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서로 정말 아주 필수 공생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더 작아지면 이제 더 선단 공정으로 가서 만약 다이 사이즈를 줄여버리게 되면 성능 향상폭도 좀 있겠지만 일도 당연히 늘 겁니다. 그건 다이 사이즈를 더 수율이 좋게 나온다면 TSMC가 더 무지막지한 성능을 뽑아내겠죠. 이 두 개를 붙이는 것과 비슷하게끔 그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대응이 전혀 애플이 다 해먹을 것 같고요. 진짜 이건 제가 계속 요즘 애플 실리콘의 위대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 더 미쳤습니다. 자, 이런 일드뿐만 아니라 이제 스태킹을 하죠. 자, 이제는 한 칩 안에
안 그래도 디자인도 CPU 안에 요즘 GPU가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한 다이 안에 다 모아놓으면 메모리까지, 유니파이드 메모리까지 해서 지금 사실상 한 칩에, 옛날에는 CPU가 있고 여러 칩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그걸 다 한 칩에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칩 간 내 저전력으로 소통을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무지막지하죠. 자, 단점이 있죠.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무지막지하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스텝을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에러가 그 한 스텝 넘어가면서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만들어 놓고 또 이제 패키징,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요 밑에 패키징만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위에다가 스태킹해서 팔아야 되면은, 여기서 스태킹 한번 잘못하면 지금까지 여기 다 온 거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 칩은 날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다 돈덩어리입니다. 진짜 다 돈덩어리예요. 이렇게 근데 하는 이유는 GPU를 따로 만들고 PCB보다는 다른 칩들을 다 연결하는 게 비효율적인 데다가 돈이 더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칩에 모으면은 성능도 늘리고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지만 칩 하나만의 가격을 보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텔이 이 포베로스나 이런 걸 어느 정도 다 미리, 이게 오래된 기술이라니까요.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나온 거는 진짜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근데 못했던 이유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됩니다. 현재 기술로는 이렇게까지 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칩으로 발주를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텔 라인업 보십시오. CPU 엄청 많죠. 모바일용, 데스크탑용, 서버용. 애플 보십시오. A15 모바일 하나 A 시리즈, 그리고 맥북용, 이제 데스크탑에도 그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맥 스튜디오라든지 맥 미니, M 시리즈, 지금 A 시리즈 같은 건 수억 개를 한 번에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디자인할 때 돈을 엄청 때려 부어가지고 아주 남들도 못 따라갈 정도로 한 다음에 한 방에 2억 개를 발주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TSMC 역시도 워낙 파이가 크다 보니까 최신의 엄청 비싼 공정을 다 여기다 때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런 스태킹까지 하게 되면 한 칩당 가격이 진짜 아무리 원가 절감을 한다 그래도 안 됩니다. 너무 비쌉니다.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계산해 보면은 애플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텔도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아마 TSMC에 절대 저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 정도로 발주해줄 고객사가 없다라는 게, 각각의 삼성이든 LG든 국내 업체들이든 HP, 델, 여러 유수의 노트북 회사들이든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든 각각의 구미와 자금 사정이나 다 이런 것들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을 두게 되면은 그거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수율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근데 애플은 꼴랑 두 가지로 평정을 하죠.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도 맞춰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돼야 되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냐? 그리고 이런 디자인, 설계 능력이 있어서 큰 픽처를 그릴 수 있냐? 이걸 다 크게 앞날을 멀리 보면서 이걸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애플이 유일합니다. 지금 칩 단가가 반도체 부족이 아니라 이미 이런 스태킹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가격은 결국 하락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하나에다 몰아넣고 있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칩 하나의 가격은 옛날같이 패키징 이렇게 하나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 SE조차도 A15 최신 칩을 넣고 이제 아이패드 에어에도 그 낮은 급의 아이패드조차도 M 시리즈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가격을 강제로 다운시키는 거죠. 왜?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럴수록 애플은 이런 것들을 더 하기가 쉬워집니다. 지금 그 정도로 발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미 인텔도 TSMC나 이런 회사들보다도 더 일찌감치 엔베디드 멀티다이 인터커넥션 브릿지라든지 포베로스라든지 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도 아마 TSMC보다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규모로 해줄 고객사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 본인이 이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꼴랑 진짜 많이 팔아야 1000만 개 하면은 지금 수억 개 주문하는 거랑 비교가 될까요? 거기다가 애플은 A 시리즈와 M 시리즈의 통합을 결국 장기적인 로드 플랜에는 모바일 CPU와 데스크탑을 사실상 하나로 묶어가는 거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칩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그러면 한 번 발주하면 4억 개, 5억 개는 그냥 끝나겠죠. 몇 억 개는 그냥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최선단의 공정들, 사실 이미 학계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비싸서 못 썼지. 그런 것들을 손쉽게 애플은 도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대로 뭔 짓을 해도 이제는 쫓아가긴 글렀다. 게임이 터져버렸다. 이거는 아마 인텔이 파운더리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 얼라이언스 상대로 푼돈을 뽑아내다가 애플의 하청업체가 되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반 애플 진영에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익을 좀 내려놓고 규격을 통일화하고, 그러니까 여러 이런 CPU들이 산재되어 있는 거를 모델을 계속 단일화, 최선의 어떠한 노력을 가해서 라인업을 최대한 줄여서 서로의 정말 좀 관계를 생각해서 이제 이익을 내려놓고 그렇게 제대로 된 그 한 회사 같은 얼라이언스를 해서 대응하지 않으면은 애플 TSMC를 대응하기는 무지무지 어렵고, 애플의 이런 발주 능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인텔도 결국 아이팩토리화 되는 거죠. 한때 유명했었죠. 결국은 많은 이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아이팩토리화 돼가는 애플의 하청업체가 되어가는 거죠. 참 슬프게 한 2010년대 초반부터 그런 뉴스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는데 그게 잠시 멎었다가 애플 실리콘을 필두로 그게 다시 재현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고, 아마 안드로이드 진영에선 특수 기능 및 각 지역 한정으로 그런 것들로, 그리고 어차피 반독점법도 있기 때문에 애플이 다 먹게 되면은 정부 제재나 이런 것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조그만한 시장 하나 열어놓고 거기서 특수한 기능들 써서 이렇게 하면서 위안을 얻으면서 그냥 거기서끼리 놀고 그냥 주류는 이렇게 애플이 돼가는 결국 수순을 밟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 M1 울트라는 이거 뭐 랩탑 없고 이거 뭐 전력 공급해서 하는 건데, 아니죠. 결국 전성비가 좋다라는 얘기는 발열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당장 랩탑에 안 쓴다 할지라도 쓸 수도 있겠죠, 나중에 가면은. 근데 발열이라든지 이 열이 진짜 요즘은 워낙 집적도가 올라가고 많은 일을 시키다 보니까 발열 문제, 열을 줄이려면 전력 소모도 제한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이 GOS 사태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능 제한 시켜버리면은 배터리도 늘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전성비가 좋으면 열 관리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높은 성능을 여유롭게, 그러니까 다 한 어떤 루프에 연관되어 있는 거지 뭐 이러니까 안 쓸 건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이런 진짜 큰 그림 그리고 수율적인 문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기업이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옛날에 이거 다 칩 하나씩 만들던 회사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애플이 옛날에는 한 반도체 기업들 보면은 한 4, 50이 외곽에 있는 애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이익을 가져왔다라면은 이젠 본인이 더 이익을 먹기 위해서 이제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도 힘들죠. GPU가 강한 회사들도 당장은 워낙에 그 게임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커진 이유가 게임이라든지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에 있어서 아니면 AI 트레이닝, 딥러닝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 엔비디아 칩으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흐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타고 올라가서 대규모의 칩을 발주할 수 있었고, 다 엔비디아 칩만 쓰니까. 그래서 그 덕을 봤는데 이제는 애플이 이제 그거 내놓으라는 거죠, 지금. 아니면 이제 내가 하겠다.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거기에 이제 들어가진 않지만 지금 이미 규모에 있어서 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태킹은 더 일어날 거고 더 비싸질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게 결국 가격을 다운시키는 효과지만 결국 이 한 칩 가격은 무지막지 천정부지로 오를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회사는 애플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무섭다. 그리고 이게 정말 꿈의 반도체였는데 애플이 이거를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잘 할 줄이야. 결국 수율에 있어서, 일드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 아마 더 작게 만들면 이것도 다 바꾸긴 해야 될 거거든요. 인터포저나 이런 디자인 바꿔야 되는데 다 돈입니다. 다 돈. 싹 다 돈인데 많이 파니까, 애플은 돈이 많으니까 많이 팔고 많이 버니까 마진도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즉각 이게 다 돈 문제도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 무서운 기업이다. 진짜 게임이 터진 거죠. 뭐 이미 막으려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막으려면 작년에 막았어야죠. 이미 골든타임을 다
놓쳐서. 그러니까 TSMC는 이런 로드맵 플러스 뭐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파운더리는 반드시 고객사와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자인도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조율이 되는 거지, 뭐 파운더리가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디자인만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섭네요. 좀 그러니까 설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 게, 이럴 때 뭐 중국 업체들 요즘 그래서 이거 따라다려다가 지금 가랑이 다 찢어져서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글로벌 파운더리 같은데 보십시오. 지금 차량용 반도체 하려다 이것도 몇 년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큰 흐름에 이런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니까 지금 또 새로운 길을 파기 위해서 글로벌 파운더리는 실리콘 포토닉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살아남기에 용이하지.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더리도 그렇게 만만한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더라도 역시 미국에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시장을 개척한다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면은 지금 이 흐름 안에서는 이거 애플이 그냥 다 끝장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견제할 수 있게 삼성 파운더리가 제발 여기에 좀, 왠지 지금 여기와 이 앞단에 있는 것 같은데, 일드 레이스를 보면은 언제 여기 지금 프로세스 튜닝까지 올지 좀 걱정이긴 한데, 참 좀 씁쓸합니다. 이제는 거의 뭐 애플 천하? 장난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애플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결국은 진짜 애플이 망하는 시나리오는 자연재해가, 그마저도 사실 베이에리아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뭐 지진 난다 해도 애플에 뭐 크게 영향 갈 것 같진 않지만, 진짜 자연재해 아니면은 지금 테슬라랑 결국 한판 싸움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실리콘 자기사의 뛰어난 칩, 이건 확실히 테슬라보다 한 수 위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에 대해서 이미 더 한 발짝, 파운더리도 이미 공고하게 아주 관계도 잘 갖고 있고, 대신 차가 없죠. 차는 다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이런 모빌리티가 큰 축을 차지할 거라는 건 뭐 여러분도 아시고, 테슬라의 장점은 어느 정도의 칩 설계와 칩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이랑 테슬라가 참 잘 같이 했으면, 근데 참 좋겠는데, TSMC랑 지금 다음은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같던데, 삼성 14나노까지는 삼성이었으니까 삼성이랑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자동차라는 건 배터리라든지 이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애플이 여기서 아주 그냥 피를 철철 흘릴 정도로 돈을 잘못 써가지고 막 갖다 들이붓지 않는 한은, 웬만큼 들이부어서는 이 회사는 꿈쩍도 안 할 거고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플은. 근데 정말로 차 만들려다가 한번 된통 당할 정도로 피가 철철 흐르지 않는 한은 끝을 모르겠네요. 그 두 가지 정도 변수 아니고는 현재 어떤 실리콘 테크놀로지 흐름에서는 이미, 그러니까요, 제가 이미 그 테슬라도 그렇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막으려면 진작에 몇 년 전에 막았어야 되는데, 뭐 애플은 이대로 탄탄대로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먼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나오자마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정리를 하셔서 더 깔끔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저도 부족했고 별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더 보충을 했고요. 구독자님 질문도 있어서. 마지막 테슬라 소식으로는, 그러니까 결코 라인업이 많은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GM 같은 회사는 뭐 라인업을 20개 30개, 뭐 현대도 그거 아무리 프레임 공유한다 그래도 그거 하나하나 베리에이션 줄 때마다 수율이나 일드가 반도체나 배터리나 도찐 개찐이라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라인업 많은 게 결코 지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여기서 지금 추가로 할 얘기가, 그 댓글에 좋은 얘기도 남겨주셨는데, 소문에 그 LFP가 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거의 90% 이상으로 지금 모델 Y의 279마일짜리, 이게 후륜 구동인지 아니면은 롱레인지, 그러니까 올휠 드라이브인데 좀 주행거리가 짧은 거죠. 어쨌든 주행거리가 좀 짧은 게 지금 EPA에 이게 등록이 됐고, 주행거리는 279마일입니다.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449km 정도 가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롱레인지보다 좀 짧죠. 그래도 이게 인산철을 썼을 거라는 지금 유력한 얘기가 지금 딱 봐도, 근데 뭐 물론 NCA를 조금 덜 넣었을 수도 있죠. 그건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라든지 소문에
인산철을 썼다는 얘기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추후 확인이 필요하나 더 저렴한 버전의 모델 Y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모델 Y는 뭐 인기는 뭐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그라들 조짐이 지금 몇 년째, 이거는 진짜 언제 사그러들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걸로 아주 그냥 뽕을 뽑으려는 테슬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산철을 넣었을 걸로 추정되는, 그냥 모델 Y든 아니면 후륜구동이든 뭐 올힐 드라이브든 좀 주행거리가 짧은 좀 저렴한 모델 Y가 이미 EPA 등록이 됐기 때문에 곧 나올 예정이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진짜 두 회사 다 자기가 있는 시장을 공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다 쓸어간다. 대단한 두 기업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